자, 6월 29일 삼성바이오부터 알테오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도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인기관 쌍끌이 매도가 거래소 코스닥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 외국인들이 매도하다가 조금 땡기면서 마무리했죠. 그리고 기관이 1200억 정도 매도했는데 지금 거래소 쪽 외인기관이 상당히 많이 계속 끝까지 매도했죠. 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코로나가 지금 세상을 다시 한번 또 아주 코로나가 뒤덮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셧다운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모습을 오늘 좀 보여줬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제약바이오 쪽은 이 코로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도 하락폭이 상당히 컸죠. 오늘도 하락폭이 아주 컸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약바이오 한번 크게 밀리고 있죠. 아주 강력한 하방으로 강력하게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좀 이제 많이 오른 종목 쪽에서 이런 모습이 좀 최근에 많이 전개가 됐죠, 지속적으로. 자, 그런데 지금 이 정도까지 조정을 했으면 단기에 상당히 조정폭이 크게 나타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이 또 하락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어두웠죠. 그리고 지금 증시 자금에서 신용융자가 상당히 좀 크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신용융자 잔고를 좀 털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고객 예수금은 상당히 많죠. 아주 크게 지금 대기 자금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아직 계속 금지되어 있죠. 계속해서 이제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가 밀리는 분위기다 그러면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면 어쩌지, 그런 걱정은 거의 뭐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안 좋은 분위기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공매 다시 재개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그런 부분은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이렇게 제약바이오 크게 급등을 하다가 내려온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돌아설 만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만한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특히나 이틀 동안에 거의 1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이틀 동안에 10% 이상 하락이면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정도까지 좀 밀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증시 자금, 이 신용융자 잔고, 신용으로 산 금액들, 그리고 미수로 산 금액들 상당히 많이 털려 나갔을 겁니다. 좀 단기적인 자금들은 많이 좀 털려 나갔겠죠. 코로나도 주말간에 정말로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환경이 제공됐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상당히 지배하는, 여전히 유동성이 아주 풍부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미국이나 유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것을 좀 싫어하죠.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봉쇄, 다시 봉쇄가 나타나면 이 회복이 아주 어렵겠다, 이런 심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아주 대규모의 경제 봉쇄, 이동 봉쇄,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먹고 살기가 이제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이제 발생하면 잠깐 닫았다가 다시 나가, 뭐 그렇게 전개가 되겠죠. 지금 그렇게 본다면 이제 조정을 받을 만큼 좀 받은 그런 위치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삼성바이오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랠리를 펼치다가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밀릴 만한 분위기였죠. 지금
10.2%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25,000주 매도에 기관 1,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좀 받쳐줬는데 기관이 이제 안 받치고 외인이 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좀 밀리고 있죠. 자,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돈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제약바이오 쪽으로 여전히 들어올 만한 그런 자금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좀 많이 밀렸죠. 21선까지 한번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좀 단계 좀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쯤 돌아설 만한 위치까지 왔다라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좀 보이면서 우하향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21선 부근에서 이러한 모습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조정이 또 어느 정도 되고 시장은 또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가 된다면 다시 이제 에너지를 모아서 치고 가는 우상향하는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파맵신도 3.6% 정도 하락을 했죠. 무상증자 이슈 이런 부분으로 올라섰었는데 지금 시장이 이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하락해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제 21선 부근까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조정을 꽤 많이 받고 내려왔죠. 자, 이 정도까지 조정을 한 그 위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단기 하락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단기 하락이 큰 만큼 이제 돌아설 만한 그런 자리를 모색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서울바이오시스도 오늘 0.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장중에 이제 21선 뚫는 시도를 했지만 좀 밀렸죠.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밀린 모습이고, 그렇지만 얘도 지금 재료가 아주 좋고 스토리가 좋기 때문에 쉽게 밀려 내려오지 않죠. 지금 최근에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33일선 부근까지 조금 이제 횡보하면서 터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33일선 이제 터치를 하고 어떠한 또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 한번 또 방향을 위로 잡겠죠. 방향 자체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신테카바이오도 지금 20선 깨고 완전히 내려서고 있죠. 이제 33일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최근에 제약바이오 상당히 많이 짓눌리고 있죠. 상당히 많이 짓눌린 모습이고, 이런 33일선 부근에서 터치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하락폭이 아주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돌아설 만한 그런 동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한번 매수가 한번 크게 들어올 만한 그런 여건이 좀 만들어지면 한번 돌아설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33일선까지 깨고 내려온다면 단기에 너무 큰 하락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60일선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아마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이죠. 33일선 부근에서 이 바닥을 좀 잡는 그런 바닥 찾기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도 33일선 받고 올라갔죠.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녹십자랩셀 오늘 8% 가까이 완전히 밑으로 후려쳐버렸죠. 외국인은 그러나 43,000주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기관이 4,000주 매도가 나왔죠. 오늘 바이오들이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완전 20선 깨고 확 내려치는 분위기였죠. 이렇게 상당히 상승폭이 좀 컸던 바이오주들이 많이 눌려진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하락폭이 이틀 동안에 상당히 컸죠. 지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돌려 세울 만한 그런 위치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관건이 대부분이 33일선 부근에 걸쳐 있는 모습이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33일선을 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60일까지 한번 확인하고 가느냐 그런 결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쪽은 재평가 그리고 기대감이 계속 이제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나면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많이 하락했죠. 그러나 외국인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에서 이제 60일선 부근 또는 33일선 부근에서 자리를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이 좀 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부강약품은 1.3%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68,000 들어왔죠. 기관도 16,000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20선 깨고 크게 하락을 했었죠. 8% 정도 하락을 하고 이제 이 코로나가 상당히 이렇게 맹위를 떨치면서 이런 재료가 있는 이 부강약품이다 보니까 그래도 선방했죠. 1.3% 오르면서 선방을 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을 단기에 크게 했죠. 이 정도 조정을 했으면 이제 바닥을 좀 모색하고 다시 파동을 상승 파동을 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알테오젠도 단기에 지금 음봉이 5개 연속으로 나오면서 21선 끝내 터치를 했습니다. 자, 21선 터치했고 외국인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이 11,000주 들어오고 기관이 32,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21선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양봉이 한번 나와줘야 되겠죠. 양봉이 한번 나오면서 돌려 세우는 모습이 한번 나와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닥을 잡는 모습이 좀 시도가 되겠죠. 한 며칠에 걸쳐서 시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아니면 이제 20선 한번 살짝 깰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음봉이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외국인의 이런 수급이 좀 좋죠. 그리고 단기에 하락폭이 좀 크고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는다 그러면 아마 21선 부분에서는 단기 낙폭 과대 이런 부분이 적용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